지금 1시간 강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 강의는 동영상으로 하면 되죠? 카페에서 하면 됩니다. 네. 유튜브에서만 해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고. 근데 제가 그 추구하는 그 명리도 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뭐 우리가 보통 사주를 본다. 이 길거리 가다가도 어제도 걸어오면서 제가 길거리에 막 많이 적어진 걸 봤는데 사주 팔자라고 이렇게 적고 그 옆에 뭐 숱하게 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인문학으로서 이제 명리학을 이렇게 전파한다는 게 참 힘들겠구나. 순수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거를 그냥 매일 느낍니다. 매일. 그렇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를 계속 밑으로 지금 찾아가는 그 명리학 이것을 다시 이제 제 위치를 찾게 해주는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서울이나 뭐 광주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힘이 모아가지고 이번에 그 새로운 12운선 명리학회 저는 전혀 그런 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좀 그 코로나로 좀 심하게 좀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사가 싫다 그런 상황인데도 같이 공부한 분들이 계속 어떤 에너지를 줘가지고 그 학회를 만들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의 기운도 서울에서 이렇게 모였던 기운도 서울이니까 그랬는지 더 전국에서도 부산, 대구, 경주 막 이런 데서도 광주 막 곳곳에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항상 힘을 얻고 그러죠. 아차하면 이거 점으로 가버리고 너는 그런 것도 못 맞히냐? 이렇게 돼버리죠. 그냥 점쟁이 제가 수업 시간 자주 쓰는 점쟁이로 나를 봐버려. 점쟁이로. 근데 이제 전혀 뭐 그런 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모이고 또 같이 수업을 받고 또 직접 수업을 못 받더라도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이제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새로운 12운선 학회 이것도 지금 시작은 좀 성경에 있듯이 미약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점차 그 세력을 얻어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지금 연락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숱하게 초보자는 연락 안 해요. 초보자는 어차피 모를 거 아니에요. 초보자는 뭐 이것이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요. 근데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답이 없는 학문이구나 이게 그랬다가 뭔가 이제 빛을 본 것 같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찾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연락을 하냐면 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 뭔가 증명이 돼야 되지 않냐. 그냥 뭐 뜬 구름같이 무조건 이렇게 틀어 잡는 게 아니고 뭐 기승전결이라든가 서론 본론 결론이고 뭔가 논리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외워라. 이 글자가 있으면 이렇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것은 나는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작정하고 다닌 건 아니고 교회 학교에서 세 개의 그 교회 학교가 전부 다 그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이라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교황에 다니려면 교황에 다닐 바에야 내가 좀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보고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려고 해도 이게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의 접근이 안 돼요. 근데 제 스스로가 뭔가 설득력 있게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받아들여요. 내가. 근데 그런 유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겠죠. 그리고 명리를 공부하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연락을 한다. 그래서 10년, 20년 일종의 헤매다가 저도 진짜 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혹시 그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카페에 제가 갖고 있던 100여 권의 책을 전부 버려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 그분하고 연락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아침 뭐 추석인가 돼가지고 그분이 시간이 어쩐다 해서 그래서 또 하룻밤 자다가 생각하니까 아니 이 책이 또 필요한 분도 있겠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자 10,000원씩 팝니다 해가지고 택배 포함해서 그럽니다 했더니 그 책이 이제 또 사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책들을 다 그렇게 없애버렸죠. 기존에 제가 갖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책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헤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들이 없었으면 누군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었으면 그 많은 세월 저는 10년 15년은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이 이제 아까워서 그 책들을 이제 없애버렸죠 전부 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다른 뭐 소설이나 뭐 다른 책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오로지 지금 제가 수업하는 다시 쓴 명리학 이 책만 지금은 가지고 그 책으로 수업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면 할수록 이제 확신이 서는 거예요. 확신이 서고 또 이렇게 수업을 받고 1년, 2년, 3년씩 계속 같이 수업을 한 분들이 이제 또 나가죠. 여기저기 상담을 하고 그러면 할 말이 생긴다 이거죠. 이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또 시간이 지나 다시 그분이 오죠. 그분을 재차 상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주를 보는데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써놓고 언제 왔습니까? 그거 찾고 그때 그런 말을 했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한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어쩐지 전에 상담을 했다는데 얼굴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사주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눈금, 제가 말하죠. 눈금. 예를 들면 저울이 있다. 저울을 재는 눈금이 정확한 저울이 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1년 전에 왔을 때 이거 무게 얼마입니까? 또 오늘 다시 왔을 때 얼마입니까? 그러면 똑같아 안 똑같아요? 저울의 눈금이 똑같다면 똑같겠죠. 학문은 그래야 된다. 학문은 맞죠? 학문을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학문은 과학적이에요. 과학이란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하잖아요. 시험.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고 무슨 자격 시험을 보고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뭐 토플 시험을 보고 오면 너는 맞았어 틀려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왜 그래요?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 전 세계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너는 맞고 너는 60점 맞고 너는 80점 맞고 이거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명리학은 없잖아요. 명리학. 엊그제 이제 카페에 그 글에도 썼지만 제가 그 동방대 자격 시험 그거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채점을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자격증을 주거든요. 자격증. 근데 그 문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 지금 현재 배우신 분 새로 다시 쓰는 명리학 그 기준하고 맞지 않는 옛날 기준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또 다른 어딘가 명리 선생은 뭐가 이게 답이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제는 출제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전부 다 빼버리죠. 그 문제 자체가 왜냐면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대표적인 게 12신살이라든가 12운성이죠. 을목이 지금 여기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을목이 묘에서는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잖아요. 을목이 묘 그래서 3대 고집 막 이렇게 3개 나와요.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 을묘다. 을묘 막 이런 식으로 저기 저 뒤에 앉아있는 아까 사회 보신 분이 신유일주인데
이제 그 신유일주는 워낙 이제 세죠. 세니까 보니까 진짜 저 사람 세게 생겼네. 진짜 사주는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월이세요? 몇 월? 6월, 미월, 2월. 12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무척 이렇게 세다. 신유 오면 이 사람 을묘 또는 뭐겠어요? 정사 정사 이렇게 오행으로 해가지고 천간도 뭐 화고 지지도 화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렇게 세다 이렇게 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설명하면 저 사람은 참 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참 무척 약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까 저 앞에 무슨 인사말 하라고 할 때 완전히 떨었거든요. 그냥 마이크를 제가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하고 또 지금 어떤 수업을 할 때하고는 또 다르죠. 이제 제가 교실에서 명리 수업을 할 때는 좀 강해지고, 그 다음에 뭐 인사말이라든가 다른 거 하라고 하면 또 갑자기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또 저 신유일주 저분 같으면 예를 들면 공부 시간이 나면 저기서 졸고 있고 논다 춤춘다 하면 이제 신이 나고, 사람이 그렇게 강해졌다 약해졌다 그러니까 너 강하고 이 사주 진짜 강하네 그러면 그러네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되죠. 세뇌.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또 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자주 예로 들은 내 군대 생활, 제가 그 6.25 때 조교를 했다면 아무도 안 믿죠. 근데 6.25 때 그 조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나에게 너 군대 생활 참 편하게 했네요. 그 험하게 했는데 그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 진짜 군대 생활 편했네 하면 6.25 때 조교는 그 훈련이라든가 그것만 좀 힘들지 나머지는 엄청나게 끝발이었거든요. 특수부대는 밖에 나오면 그 알잖아요. 6.25 훈련 받아보신 분들 조교가 어떤 사람이란 거를 전부 계급장 떼고 뭐 장교도 와서 그대로 올빼미가 돼가지고 훈련 받고, 그러면 그다음 나머지는 만사 뭐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건 완전한 편한 대우를 받거든요. 단지 훈련할 때만 좀 힘들다 그거고, 그러니까 너 힘들겠지 하면 힘들고, 너 군대가 그래도 편했네 그럼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학문이 될 수 없어요. 아까 전국적인 시험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개인은 주관이. 이 사주 좋네 나쁘네 이것도 안 된다겠죠? 좋다 나쁘다? 나는 저 친구를 좋아해. 근데 그 친구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내 친구를 좋아해.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저 친구가 갑자기 미워질 수도 있잖아요.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사주에 없어요. 제 사주 좋습니까? 흔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는 학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답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찾아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운성, 새로운 12운성이다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12운성인데 또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새로운 12운성이 아니라 완전히 딴판을 이론을 가지고 또 거기도 새로운 12운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사람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종류와 크기가 다르니까 각자 다르게 하지만, 그러지만 우리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수학 시험 보면 너는 40점이야 50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학 잘하는 사람은 너는 80점이 90점이 이렇게 말하고, 명리도 그러죠. 명리도 전부 그릇 종류와 크기가 다 다르고 말할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그런 거 있죠. 근데 명리는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것이 왜 그럴까? 명리학은 더욱더 원칙이 있어야 돼. 더욱더 기준. 왜 그럴까요? 명리학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자연은 법. 자연의 법이에요. 자연의 법이란 건 뭐냐면 지구의 공정과 자연이에요.
그럼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명리학 이론이 지구의 공정과 자전의 기준을 두는 겁니다. 연주하고 월주는 지구의 공정, 그 다음에 일주하고 시주는 지구의 자전의 근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국가 법은 어째요? 바뀌죠? 법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국가 그 법도 계속 국회의원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안을 내기도 하고 또 새로 법을 만들기도 하고 계속 바뀌어요. 법은 사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자연의 법은 어쨌죠? 지구의 공정과 자전은.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종교도 모두 자연의 법은 지킨다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 밤. 여기서 벗어난 건 없어요. 하나도. 그럼 죽어요. 죽어. 벌을 받는 거예요. 자연의 법을 어기면 죽음이다. 자연의 법을 어기면 죽음이다. 그래서 그 법에 오로지 명리학의 기준은 뭐냐? 지구의 공정 자전, 자연의 법이다. 근데 그건 너무 쉽다. 아침, 낮, 저녁, 밤. 그 다음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서나 아니면 어디서나 제가 처음 뵌 분들도 이렇게 옆에서 설명을 한 거 보면 놀래요. 저는 왜 그냥 똑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해자축이면 더운 축, 더하강. 똑같이 그걸 이미 파악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질문을 하면 이 사람 벌써 다 됐네 공부. 기본 아까 눈금 원칙은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그 기준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아침, 낮, 저녁, 밤 이건 누구나 아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헷갈린 부분을 지금 질문하고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뭐라겠어요? 오행이에요. 오행으로 하다 보니까 간목, 을목, 그 다음에 임목, 묘목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봐버려요. 지지에 오행을 붙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지지는 그냥 임묘진, 임목, 묘목, 진토 이것 때문에 이제 망쳐버려요. 진토. 그 다음 신유수로 하면 신금, 유금, 그 다음에 술토, 토락이 버리잖아요. 그럼 진토, 술토 똑같다고 생각해버려요. 오행으로 하면. 오행을 하면 똑같다고 생각해버려요. 그 다음에 신금, 유금 이렇게 해버리면 또 금으로 똑같다고 해요. 그래갖고 금은 어쩌지? 금은 강하고 뭐 하강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금은 저 낙엽을 봐라 떨어지지. 그러니까 금은 무조건 내려간다고 생각하죠. 지금 같이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전부 목은 올라가고 화는 뭐 더 활활 타오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요새 카페에 쓰는 글 중에 난강망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죠. 난강망. 거기 봐봐요. 난강망 유명한 책이죠. 공통법화. 근데 전부 뭘로 하고 있어요? 오행을 보고 있잖아요. 목은 올라가고 금은 내려가고. 그러면 좀만 다시 생각해보면 목운동 올라가면 어찌해야 돼요? 내려와야지. 지금 각자 집에서 여기 왔죠? 그럼 어찌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요. 살아있는 것은 전부 음양운동을 해요. 근데 그 음과 양은 똑같아요. 똑같아. 너무 기본이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듯이 처음엔 참 힘들었잖아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구구단 하면 우선 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응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바로 구구, 얼마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듯이 이것도 이 간단한 것, 이 용금 이것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 쉽다? 쉽더라고요. 쉽다. 그러니까 금방 사람들이 하고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저것 수없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영역을 공부했는데 도저히 갈피가 안 잡아요. 교장 선생님 출신 분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뭔가 가다가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그 기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기준. 그래서 학교에서도 영어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뭐 잘하고 그 애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애들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열심히 해요. 그 애들도 열심히 해.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기준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무슨 일을 하든가 이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죠. 집을 지어도 그쪽에 전문가들 이 기준 5층짜리 5층 뭐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 가닥이 바로 나오죠. 가닥. 그래서 이제 명리도 그 가닥을 잡는 일인데 명리는 참 쉽더라.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하듯이 초등학생들 저는 명리를 가르칠 수 있다. 초등학생 볼 수 있어요. 아침 다음에 낮이 오고 낮 다음에 저녁이 오고 저녁 다음에 밤이 옵니다. 아침을 임묘진이라 그래요. 아침을 낮을 사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을 저녁 이걸 신유술이 하강을 한 거지. 경금 신금 금이 하강한 게 아니에요. 신유술이 그 다음에 해자축이 뭐를 그러죠? 제일 밑에서 더 음축 더 하강 밤과 겨울 이렇게 다 알잖아요. 모두 다. 그런데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오행에서 음양오행 수없이 음양오행 하니까 그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인묘진에서도 밖에 있는 것이 있고 안에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죠. 그러면 나도 이 밖에 지금 보이는 것이 있고 내 속 안이 있죠. 외가 있으면 안에 내 병원에 가면 외과 내과 있듯이 같이 다닌 거죠. 동전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항상 같이 다니죠. 앞면과 뒷면. 종이도 뭐든지 내 외가 있는. 근데 임묘진 봄에는 목이 다닌다 그래요. 목. 근데 다시 목이 올라가죠. 목이 올라가면 내려와야지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은 봄에 올라간다. 그 우리가 눈에 보니까 저 나무 크지 이렇게. 근데 5년간 내려가야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와야지. 근데 내려간 거는 잘 안 보이죠. 내려간 거 관심 없어. 관심.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부 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가면 오고 펼치면 덮고 열리면 닫고 이게 음양운동. 음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모두 음양운동을 한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이거 음양운동을 안 하면 그건 죽는 것이다.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봄철에 올라가는 것 최근에 그 카페에 담쟁이 사진을 놓고 이게 간목입니까 을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담쟁이니까 뭐예요? 담쟁이고 담쟁이니까 담쟁이는 봄에 와가지고 활활 올라가는 거죠. 신이 나서 그래서 거기에 그 댓글에 답을 보면 같이 공부한 사람들조차 을목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봄철에 눈에 보이는 걸 모두 올라가는 건 모두 반목이다. 봄철에 음가는 보이지 않는다. 음가는 우리 속이 안 보이잖아요. 음가는 보이지 않고 올라간 거는 보이고 내려간 건 안 보여요. 봄철에 간목이 올라가면 가을에 을목이 내려가는데 왜 안 보여요? 속에 있으니까. 음가는 안에 있으니까. 지금 그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요새는 이제 다른 먹고 사는 것이 바쁘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몰두해가지고 지금 명리를 손에 놓고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인간적인 친분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제가 강의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봄철에 이렇게 올라가면 가을철에 내려가고 다 그래요. 여름철에 병화가 올라가면 겨울에는 안으로 들어가고 가을에는 경금이 내려가면 신금이 있죠. 경금 신금은 어쩐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경금이 내려가면 신금이 올라가고
간목이 올라가면 을목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병화가 더 올라가면 정화는 완전히 내려가고. 근데 음간은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음간은 무시하고 그게 오행입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하는 한 정답은 영원히 없어요. 이렇게 껍데기가 예로 들잖아요. 자연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어린이들이 성장하죠. 그러면 너 많이 컸다 이렇게 말하죠. 벌써 너 몇 학년이냐, 많이 컸다, 중학생이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껍데기만 말하는 거고, 속에서는 뭣도 커가고 있다? 신금. 속에서도 이 뼈도 열심히 같이 커져야죠. 간목과 신금은 그러니까 짝이 짜고, 이 말만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간목과 신금은 짝이다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됐죠. 그럼 간목이 올라갔으니까 신금은 내려가니까 가을에 내려가겠죠. 아니, 간목이 올라갔으니까 을목은 내려가겠죠, 가을에. 그럼 가을에 껍데기는 경금이잖아요. 우리는 경금을 보고 금이라고 그래요. 양간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가을을 금우계절이라고 하면 경금이 눈에 보이니까 저 낙엽 떨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음축 하강을 해버리니까 우리 머리도 흰머리가 돼버리고 머리도 빠져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다. 그러면 겨울은 원래 수우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명리책에 다 그렇게 나오죠. 겨울은 수우계절, 정확히 말하면 뭔 계절이다? 임수의 계절. 눈에 보이니까. 임수가 완전히 밑으로 깔아버려요. 밤. 근데 임수만 있으면 이 자연은 다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꽁꽁을 해가 냉동실 있잖아요. 근데 임수 속에 뭐가 들었다? 여름에 대활약을 했던 병화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겨울에는 정화. 그래서 겨울철에는 땅 속은 언다 안 언다? 속에 씨가 있잖아요. 씨도 있고 겨울철에 우물도 있고. 겨울철 우리가 우물, 샘물 이것으면 그거 얼어있던가요? 그래 안 해요. 그럼 여름에는 화의 계절인데 화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뭐예요? 병화. 눈에 보이는 병화만 말하고. 그러면 여름이니까 뭐가 그 속에 들어있겠어요? 뭐가? 개수가. 여름에는 수가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름에는 사오미 때는 속에 개수가 있다 없다? 어마하게 있다. 개수가. 그래서 근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에어컨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습이 있다겠죠? 습기가. 여름에 습도가 높고 온도 높으니까 우리가 불쾌지수 높아지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름철에 지금 산에 있는 나무들을 봐봐요. 산에 있는 나무들. 시들었다 안 시들었다? 봄, 여름에 있는 그 나무 이파리들이 말라 비틀어진 게 있던가요? 건강하죠? 누구 때문에? 그 속에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개수가 확산 상승. 더 상승을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도 혹시 개수가 천간에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일간 아니어도 좋아요. 개수는 확산 상승. 말 많다. 확산 상승. 다시 안 보이는 것만 한번 해볼까요? 봄에 임묘진 때는 속에 신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지금 기둥이 있죠. 이거 건물 올라가면 기둥이 있죠. 저 껍데기만 우리가 보니까 저 기둥을 보통 목을 가진 직업은 뭐 건축 이것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 목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건축이라 이렇게. 근데 속에 지금 현재 뭐가 있다? 오지 않아도 저 신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목과 신금 무조건 하나가 짝이에요. 간목과 신금은 하나가 짝. 그리고 봄철에 올라가는 모든 새싹들은 전부 간목이에요. 을목 아니에요. 감정이도 뭐든.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배워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그 책에 나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책을 그렇게 쓴 사람은 맞았어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잘못해버려요. 뭐냐면 간목은 소나무가 아니고 소나무같이 약간 우직한 성격으로 간목은 소나무 봤죠?
쭉쭉 뻗어버려. 그냥 돌진. 옆도 뒤도 안 보고 돌진하는 것이 간목. 간목은 목은 목이니까 목은 순진함도 있다. 어린이니까 착함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수업할 때 뭐 간목이 일을 저지른다. 근데 그거는 의도는 없다. 의도 고의적인 함지. 우리 2살, 3살 애들이 방에 가면 막 키워가서 뭐 엎어버리죠. 그래서 그때쯤에 막 화장품 보고 전부 치우잖아요. 가서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뭐 고의적이에요? 계산적 그래 아니야. 그냥 직진, 돌진하는 거야. 돌진. 돌진해서 그냥 그대로 엎어버려. 근데 간목은 그러고 울목을 담쟁이라고 한 건 담쟁이가 아니고 간목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성격이냐 한번 나 할 거야 한번 해버리고 그 다음에 탁 막히면은 그냥 그대로 꺾어서 좌절해버리고 그냥 그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코 빠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간목의 성향. 그러면 울목은 뭐냐? 담쟁이가 아니고 담쟁이와 같은 뭐다? 울목은 담쟁이는 어쩌든 간에 담쟁이 보면 이런 담쟁이 보면 어째요? 이것도 타고 가고 저것도 타고 가고 앞에 막힌다? 그러면 간목은 꺾어져 본다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틀어서 돌아가고 다닌 거예요. 울목.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봄철에는 을목은 그런 것이 아니고 봄하고 지지하고 연결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청간은 청간대로 그대로 가는 거. 을목은 그런 성향. 그 다음 병화는 태양처럼 막 화끈하고 남에게 드러나고 싶고 번하고 막 그런 성향. 정화는 촛불같이 똑같은 불이지만 그런 성향. 그것을 말하지. 그러니까 촛불같이 이런 것은 언제 우리가 쓰죠? 해졌죠. 겨울에 밤중에 촛불, 겨울의 난로 이런 거 정화. 그래서 겨울의 정화, 해자축의 정화, 그 다음에 뭐예요? 밤중에 촛불, 겨울철의 난로. 이건 힘이 있다 없다?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죠. 겨울에는 그것대로 활동하죠. 근데 실내에서 스케일은 적죠. 스케일은 적죠. 근데 그게 간단하잖아. 다시 그러면 가을이 되면 봄에 올라갔던 것이 봄에 간목이 이렇게 로광수로 갔다가 사오미 때 병사묘가 됐다가 신유술 때 간목은 절태양이 됐죠. 그러면 봄이 간목이 제왕일 때가 언제예요? 간목이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다? 묘죠. 봄이 묘죠. 그러면 저기 산 정상에 올라갔어 간목이. 그러면 간목이 산의 정상에 올라갔으니까 어째요? 누구한테 넘겨줘야지 나는 내려가야 되니까. 그럼 을목이 그때 바탕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묘에서 퇴 이렇게 해놓은 것이 새로운 12연서. 기존의 것은 인묘에서 전부 간목이고 을목이고 목이지. 그래가지고 글로 지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다음에 경금 내려가는데 가장 힘 있는 게 언제예요? 유죠. 유. 경금은 유에서 제왕이에요. 그럼 제왕이란 거는 산의 정상에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어찌해야 된다? 내려가야지. 정상에 오르면 무조건 내려간 것이 자연의 법이죠. 그러면 혼자만 내려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바톤을 주고 내려가요. 이제부터 네가 내려가 이렇게. 이제부터 네가 내려가 이것이 바로 을목이다. 을목은 그래서 유에서 뭐가 돼요? 유에서 그래서 아니 이제 간목한테 이제 을목이 아까 바톤 받았죠. 그래갖고 죽어라고 달렸죠. 근데 을목이 달리는 건 뭐냐 음간이기 때문에 달리면 달릴수록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들어간다. 보인다. 음간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을목은 유에서 제왕이에요. 그래서 아까 을묘가 아니라 을유가 제왕이에요. 을유가.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도 수업 같이 하신 분들 계시는데 몇 시간 사주풀이 하잖아요. 몇 시간. 제가 뭐 가져온 사주를 온 거 아니잖아요. 칠판에다 전부 쓰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런 걸 가지고 수업하잖아요. 질문도 다 쓰고.
근데 거기요 계속 사람들이 계속 붙어 있죠. 안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 붙어 있는 거 왜 그래요? 이게 요새 사람들 풀리면 언제죠? 1시간도 안 한다. 그죠? 1시간도.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금방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있다가 휙 가버리고. 요새 사람들 초등학생도 그래요. 재미없거나 뭐 실속이 없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논리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다. 근거가. 저도 계속 수업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확실하다. 확실. 좀 생각이 오행 이 생각. 근데 그 최근에 지장간 이런 것도 뭐 지장간도 마찬가지. 지장간을 형충파에 이걸 여기에 지장간을 이렇게 했는데 지장간 이론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럼 지장간을 지금 쓴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같이 공부한 사람 얘는 전부 지장간을 신 모시듯이 하지 않아요. 지장간의 계고 지장간이 빵 터져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 속마음이 나는 네 속마음을 지장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럼 조금만 다시 생각하면 각 지지에는 지장간만 있어요? 지장간만 있는가요? 축 속에 뭐 기신 기만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어디 갔어요? 나머지 천간이 어디 갔어요? 전부 있죠. 사시사철 10개의 천간이 모두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놈은 잠자고 있고 어떤 놈은 일하고 어떤 놈은 퇴근하고 어떤 놈은 출근하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의 법이니까 아침, 날, 저녁, 밤처럼 그게 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는 거예요. 퇴근하다가 일도 안 하고 출근하다가 일도 않고 퇴근하는 거 없어요. 이건 제대로 자연의 법은 뭐 왕상유수 그렇게도 말하듯이 출근했다가 일하고 퇴근하고 잠자고 이게 정확하다. 수십억 년 동안. 그러니까 천간의 10개가 각 지지에서 어디 가버려요. 근데 지장간 이론이 왜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냐면 그 3개만 있는 거죠. 지장간이 그 3개만 있어요. 그리고 지장간이 없으면 그 힘이 엄청나게 약해진다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오행으로 간목이 있으면 미토다. 간목이 미토 미중에 을목에다 막 통근했다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지장간 이론이 싹 걷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각 지지에는 미토 속에도 10개의 정간이 다 있죠. 어디 갔어요? 어디가? 근데 그럼 옛날 사람 왜 그걸 몰랐어? 알았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 관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12운성이에요. 12운성 표. 12운성 표가 있었죠. 근데 왜 사람들이 12운성 표를 안 쓰냐? 왜 막 어떤 적천수에서는 어쩌고 뭐 쓰지 마라 하고 어떤 뭐 자평진에서는 써라 하고 뭐 근거는 있네 없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영리하는 분들도 뭐 12운성이 많네 어떤 사람은 이건 양감만 써야 되냐 이렇게 말하냐. 그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12운성 표가 있었죠. 각 지지에는 10개의 천간이 모두 있다는 것이 12운성 표. 기존의 12운성 표도 마찬가지. 다 있죠. 근데 왜 그게 배적을 못 받았냐. 아까 제가 말한 그것 때문에. 간목과 을목을 임묘에다 배치고 경금과 신금을 신유에다 배치해버리고 임수와 계수를 해자에다 배치해버리고. 근데 지금 음강 부분을 딱 이렇게 돌려주고 해결을 해주니까 나머지가 지장간도 없어져 버리지 뭐 형축파에 뭐 이런 거 신살 이거 말끔히 가져지네. 그래서 그 애들 제가 자주 수업 시간에 하는데 만일에 이 건물 이렇게 뭐 5층이다 그러면 이 건물 짓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기본이죠. 제일 밑에 토대. 근데 거기에서 그게 음양인데 제일 밑에 명리에서는 제일 밑에가 음양이에요. 명리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기본에는 음양이죠. 근데 그 음양 이 건물의 저 아랫부분에 기둥 하나가 뭔가 잘못됐어. 지을 때는 몰랐는데. 그럼 그 기둥이 땅이 꺼져버리거나 약간 그럼 이 기둥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안 드러나죠. 서서히 이제 그놈 기둥 하나가 이렇게 땅속으로 빠져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건물이 틀어지겠죠.
틀어지면 이게 금이 가겠죠. 그 다음에 뭔가 금도 하나 뭔가 휘고 그러면 어쩌냐면 금이 가네. 그러면 우리는 금 전문가를 부르죠. 금 땜빵 좀 해주라. 그 다음에 뭐 불이 걱정이 나가냐면 전기공사를 하고. 그럼 그때마다 새로운 이론이 계속 만들어요. 새로운 이론. 어마어마한 명리 이론이 나왔다 사라졌다. 그러면 그게 모든 명리에 적용하면 좋은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러면 또 사라져. 뭐 식간염도 그렇고 막 숱하게 많은 그 동방대에서 그 강의하는 무슨 랭파 명리 그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막 많이 만들어져요. 부산 쪽에서 뭐 무슨 새로운 파들도 많이. 잠시 왔다가 그래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이미 저 사람은 뭐 장관 했네, 국회의원 했네 알아. 그래 그놈을 가지고 와서 이 사주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제 사주를 가지고 내가 지금 40대 때 저 사람 영어 선생님도 보면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글자 때문에 저 사람 영어를 하게 됐다.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지금 선생 직업이 딱 맞다. 뭐 이렇게 인성 있고 무슨 뭐 식상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직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직업을 바꿔보는 문제 뭐라고 그래? 너 지금 뭐냐? 이래서 이런다. 또 이렇게 말해. 지금 것이 태반이지 않냐. 태반. 명리학은 미래 예측학이라고 했죠. 명리학은 뭐 부자로 잘 살게 해준 부귀하게 해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사주 상담을 받아가면 너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나 부자 되라. 그 방법을 알면 너가 부자 돼. 그렇게 하면 돼요. 부귀는 태어날 때 정해지죠. 최송하냐, 해바라기냐, 뭐 이 많은 신분이 태어날 때 정해져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기 종류는 바뀌지가 않아요. 언제 정해져요? 태어날 때 정해져. 그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분수. 자기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더 공부는 이런 데서 한 게 아니고 이런 데는 서로 이렇게 친모하고 서로 알고 또 내년에 또 만납시다 막 이런 거 하는 데고 공부는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그때 하기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